어떻게 불을 존재하기 전에 시각화할 수 있을까? 어느 새벽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고 당신만이 자신의 생각과 마주한 그 고요 속에서 진정한 싸움이 시작된다. 바로 꿈과 현실 사이의 그 공간에서 당신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다.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해보라. 짙은 숲을 걷고 있는데 어둠에 둘러싸여 있지만 저 멀리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빛이 있다.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면 깊숙이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본능, 거의 비합리적인 앞으로 나아가려는 욕망은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이 내면의 힘, 작은 희망의 불꽃은 나폴론 힐이 타오르는 열망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께 말하건대 이 불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 불꽃을 미래를 밝힐 강력한 불길로 바꾸는 비밀은 바로 존재하지도 않은 불을 시각화하는 능력에 있다. 불을 시각화하는 것은 단순히 은행 계좌의 돈이나 물질적 사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꿈이나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그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전기를 선물한 토마스 에디슨은 종종 자신의 마음이 실제 실험실이 되기 전에 정신적인 실험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구를 만지기도 전에 각 발명품, 세부사항 장애물을 하나씩 상상했다. 그에게 있어 비전은 행동에 앞섰다. 그리고 미친 사람으로 불렸던 에디슨이 상상력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특별한 무언가로 이끌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보자. 눈을 감았을 때 무엇을 보는가? 만약 대답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아마도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훈련할 때가 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빚을 수 있는 점토 덩어리와 같으며 그것에 부여하는 모양이 당신 인생의 길을 결정할 것이다. 헨리 포드는 힐의 철학을 따르던 또 다른 인물로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못한다고 생각하든 어느 쪽이든 네가 옳다고 자주 말했다. 포드는 마음이 성공을 위해 프로그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로 움직이는 공장, 모두가 살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지구 전체를 변화시킬 산업혁명을 상상하며 수년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첫 공장을 짓기 전 그는 이미 그것을 마음속에 건설했다. 포드는 위대한 성취의 첫걸음은 그것을 상상 속에서 현실로 만드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을 시각화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 먼저 불은 돈 이상의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목적, 창조의 자유, 타인을 돕는 능력, 그리고 당신이 남길 유산에 관한 것이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가? 나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무엇을 제공하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들이 당신의 비전의 기초가 된다. 서서히 그 모습을 만들어가라.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서두르지 말고 큰 꿈을 꾸되 그 이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채워라. 비전이 더 생생할수록 더 실현 가능해진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불을 시각화할 때 현재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사업이 실패했으며 파괴적인 개인적 위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제 없는 통일된 나라라는 비전을 결코 잃지 않았다. 그 비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봤기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링컨은 시각화가 장애물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이를 극복할 힘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불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라. 이미 가까운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며 오로지 필요한 단계를 밟아 이를 달성하면 된다고 믿어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비밀이 있다. 불을 시각화하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연습이 아니라 감정적인 실천이다. 이미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감정을 느껴야 한다. 월트 디즈니는 첫 번째 테마파크를 설계할 당시 단순히 지도나 스케치를 그리지 않았다.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꿈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공원을 달리는 모습을,
웃음소리를,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디즈니는 감정이 시각화의 연료임을 이해했다. 기쁨, 감사, 비전의 성취감을 느낄 때 잠재의식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한다. 마치 우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 나는 이미 이것이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지점이 있다. 불을 시각화하는 일상적인 규칙.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 그의 말씀과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그는 단지 생각만을 설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을 강렬하게 살았다. 그의 사명은 분명했고 박해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시각화했다. 똑같이 당신도 자신의 비전을 매일 먹여 살려야 한다. 그것에 대해 명상할 시간을 가져라. 상상력을 사용하여 세부 사항을 채워라. 색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질감을 느껴라. 이를 신성한 의식처럼 만들어 미래에 대한 침묵의 기도로 삼아라. 하지만 조심하라. 행동 없는 시각화는 돛 없는 배와 같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를 밟지 않으면 그것은 비현실에 머물 것이다.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모든 큰 부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실행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결코 싹트지 않는 씨앗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시각화하면서 동시에 행동을 시작하라. 작은 일관된 단계들이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모멘텀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라. 카네기의 제국은 단 하나의 공장에서 시작했다. 록펠러의 제국은 단 하나의 투자에서 시작했다. 잡스의 제국은 차고에서 시작했다. 그들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비전으로 시작했다. 여기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다. 부를 얻는 길은 직선적이지 않다. 당신의 비전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현실의 무게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이다. 마더 테레사 역시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쳤지만 그녀는 편지에서 깊은 의심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과 자비의 비전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목적을 장애물보다 더 크다고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길의 구비를 받아들이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당신이 시각화한 그 빛을 향해 계속 걸어가라. 마지막으로 감사가 시각화의 비밀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감사는 단순히 예쁜 말이 아니라 우주의 풍요로움과 당신의 마음을 연결하는 강력한 힘이다. 오프라 윈프리, 가난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된 그녀는 항상 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시각화했지만 또한 그녀의 길을 열어준 일상적인 작은 기적들에 감사했다.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덕의 순환을 만든다.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끌어들인다. 이제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짙은 숲 속에 희미한 빛을 상상해 보라. 이제 당신은 그 빛에 더 가까워졌고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마다 더 밝아지고 있다. 이 빛이 진짜라고 믿으라. 이 빛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믿으라. 그것을 선명하게 시각화하고 강렬하게 느끼고 결연하게 그 빛을 향해 걸어가라. 왜냐하면 결국 당신이 찾고 있는 분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보고 믿고 실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의 것이다.